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전환의 시대, 직원 경험을 통한 조직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조성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직원 효과성 개선 방법을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퀄트릭스의 윤나영 상무님과 콤페리의 엄창섭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퀄트릭스의 윤나영입니다.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에서 기업의 환경에 맞게 저희 제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콘페리 코리아에서 디지털 컨설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엄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퀄트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퀄트릭스는 경험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13,5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에서 저희 퀄트릭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한국 시장에는 작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수의 대기업은 물론 경험관리 분야에서 혁신을 꾀하는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퀄트릭스는 직원, 고객, 브랜드,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경험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기반의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단순히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경험 개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퀄트릭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직원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 경험만큼 내부 직원들의 경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점점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직원 경험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전략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퀄트릭스의 직원 경험 관리 솔루션이 인재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두 분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이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직원 경험을 통한 조직 혁신 방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콘페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페리는 인재, 조직,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약 10,0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디지털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 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직원 경험 관리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거의 파괴적이라고 말할 수준의 혁신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또는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했지만 그 고객들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과 함께하는 경험관리 체계, 이것은 이미 이제 모든 기업들한테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도 기업에는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고 요즘에 실제 사례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고 또 실제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반면에 직원의 경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웨비나에서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직원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직원 경험을 구축하는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콘페리의 연구조사 그리고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일하는 환경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의 영향도 크긴 하지만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최근 1, 2년은 아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발전된 테크놀로지가 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최근 우리가 경험한 1, 2년간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새로운 그 일하는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겠지만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채용하는 인력들이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재 집단이 유입되고 있죠. 사실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고 또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무를 하던 인력들을 재배치해야 되고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킬링을 시키는 이런 어떤 필요도 이제 대두되게 됐는데 사실 기업들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그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도 과거하고는 달리 과거에는 사실은 리더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지시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직원들도 참여시키고 의견을 듣고 또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 간의 사일로도 저희가 파괴해야 되고 또 상당히 에이자일하게 업무를 하는 방식도 우리가 촉진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또 기업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이제 가진 인식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사고 또 원하는 것들은 상당히 기존의 세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또 직원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튼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개인들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관리한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좀 인사의 어떤 그 영역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고 이해하고 있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연 예전처럼 효과가 있을까? 대신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아마 자발적인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시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콘테리의 조사에 의하면 그 직원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직원 경험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직원 경험을 그 활용하는 회사들은 이직률이 한 50% 이상 줄어들었고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 다음에 결근율도 40% 이상 줄어들었고 또 품질 결함도 한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객 만족도도 직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해서 좀 더 높아졌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이제 수익성도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직원의 경험, 우리 직원의 참여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어떤 프로그램 준비도 혹은 솔루션 이런 것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직원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어떤 개념들 그리고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도움되는 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험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 그 큰 기대를 안고 회사를 입사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생기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경험들이 긍정적이지 않은 게 점점점 이제 중첩되면서 아마 몰입도도 저하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는 이런 결과가 불러오는데 보통은 이제 초기 1년에는 되게 그 직원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몰입도도 높지만
이제 2년이 지나고 가장 피크가 되는 한 5년 정도가 되면 초기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이제 회사의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 직원들이 느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듣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했던 초기 수준의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기대 수준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몰입도는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조사하고 사실 사례로도 많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관리자들은 우리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직원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74% 정도 되는데, 실제 직원들은 46% 정도만 회사에서 매력적인 직원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임원급 혹은 경영진들이 그 문화가 72%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32%의 그 경영진만이 우리의 문화가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4% 정도의 어떤 경영진들이 혹은 리더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 의사소통이 진정성 있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일선 관리자들은 한 50% 정도만이 이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직원 경험 측면에서 그 갭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과 몰입도의 관계를 보면 그 신규 입사자 경우에 긍정적인 온보딩을 했느냐에 따라서 2년 후 정도의 몰입도, 그리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직률이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지 참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온보딩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몰입도도 높고 이직에 대한 가능성도 낮은데, 상당히 부정적인 온보딩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 첫 연도는 아니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한 50% 정도가 몰입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한 5년 정도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그 시점이 되면 이직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장표를 봐도 그렇고 직원 경험이 직원 몰입도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진행을 했던 직원 만족도나 몰입도 네. 조사는 직원 경험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과거에는 이제 직원 경험이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네. 이제 직원 만족도, 뭐 직원 몰입도 조사는 했는데, 이 목적 자체가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몰입도가 있는가를 이제 사실은 점수를 내고 수준을 판단하는 정도에 그쳐서 1년이나 2년 정도에 한 번씩 큰 모멘텀으로 했었는데, 직원 경험은 사실은 직원이 입사하고 퇴직까지의 그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개선을 어떤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빈도수나 뭐 여러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차이가 빈도수나 있겠네요. 목적이나 네. 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몰입도 조사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직원 경험은 회사에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이벤트들을 계속 트래킹하고 의견을 듣는 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계속해서 그럼 다음 발표해 네. 주시죠. 그래서 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 직원 경험은 사실은 이제 인재 전략의 우선순위를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경험은 직원의 그 조직의 요구와 직원의 요구 간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직원 경험이 구축돼야 된다. 그리고 인사 전략의 최우선 순위와 그 직원 경험이 일치돼야 된다. 또는 미래의 직원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원 경험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미래에 이게 우리 회사에 조인할 직원들은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직원 경험 체계가 우리의 인사 전략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 경험을 그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직원 경험, 과거에 저희 인게이지먼트 서베이라고 해서 직무 만족도 혹은 직원 몰입도 이런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은 어느 직급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도를 1년, 2년 정도의 텀으로 사실은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직원 경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직원 경험은 입사에서 퇴직까지 모든 그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로 제도 개선 혹은 뭐 문화 개선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도구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 뭐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정교하게 좀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럼 직원 경험을 우리가 듣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도구를, 어떤 분야를, 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분석하고 질문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똑똑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의견을 듣는 그 원웨이 방식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듣는 그런 솔루션보다는 의견을 듣고 분석하고 액션 플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실 토탈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도구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들었으면 저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 방식으로 이제 수준은 파악할 수 있지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실은 어떤 액션 플랜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기는 좀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의존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상당히 지능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액션 플랜 정도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도구를 쓰고 그 정확한 사실을 수집하고 어떤 액션 플랜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직원 경험 프로그램을 우리가 상당히 좀 안정되고 그럼 선진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이해하고 사실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중앙 집권적으로 인사에서 혹은 회사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거나, 그 다음에 1년 혹은 2년 주기로 했거나, 또 대부분은 수준을 보고 후행 지표 위주로 측정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사실은 조금 부문별로 한다든가 그 펑션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연중에 계속 필요한 시점마다 하는 상당히 민첩하고 지속적인 소통,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또 후행 지표보다는 선행 지표를 측정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맞춤화된 그런 리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에는 어느 조직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설명적인 분석, 그리고 상당히 복잡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 직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분석하는 방식이 이제 점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석된, 이렇게 들은 직원들, 이런 인식들이 우리 회사 전체에 혹은 우리 조직에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쪽으로 조금 분석의 뷰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럼 예측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그리고 셀프 서비스 이런 기능들이 많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조직별로 혹은 펑션별로 실무진들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통합적인 액션 플랜, 그리고 우리 성과와 연결된 KPI하고의 어떤 명확한 연관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직원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좀 구축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회사 혹은 산업별로 상당히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우리는 수직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직원 경험 프로그램을 혹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그냥 딱 상당히 그 일관되게 구축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한 조직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수평적이고 다양하게 그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사실은 간단하고 상당히 쉽게 구축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또 복잡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는 조직도 있고요. 또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지시적인 이런 문화가 또 효과를 발휘하는 조직은 또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도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반면에 상당히 그 다양하고 권한을 그 이양하는 조직에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그 문화도 사실은 조직의 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펑션별 문화라는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직원 경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봤다고 하면 앞으로는 직원 경험은 그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입사할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직무 혹은 부서에 배치되고 나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또 어떤 경험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한번 직원의 몰입도를 조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직원이 생활을 하는 직장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전반을 다 아우르는 이런 어떤 그 형식의 우리가 직원 관리 혹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우리가 그 인재를 유입하는 단계하고 온보딩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과를 발휘하고 보상을 받는 단계, 그리고 또 뭐 인재가 계속 오랫동안 회사에 남아 있거나 혹은 떠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그 쪽에서 보면 유입 단계나 온보딩 단계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별로 우리가 상당히 정교하고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많은 기업들이 블라인드라고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커뮤니티 형태로 막 올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상시 통제 불가능한 이런 블라인드도 많은데, 이 직원 경험 관리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좀 더 통제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블라인드보다는 훨씬 그 조직의 그 효과성 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무님, 이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을 직원 경험 체계 구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입사에서 퇴직 시점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순간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것 자체가 이미 직원 경험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한번 발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직원 경험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조직이 얻는 베네핏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스스로 몰입하고 있는가, 혹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실행 환경 조성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요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발적 몰입이나 실행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그분들은 효과적 그룹에 속해 있다고 저희의 그 콘페리에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은 또 반대로 자발적 몰입도에 대한 긍정률이 낮고 실행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을수록 이분들은 다 비능률적 그룹인 거고요. 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나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많이 몰입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이 좀 부족해 하면 이분들은 좀 좌절감을 느끼는 그룹이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 핵심 인재가 있다 하면 기업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그 상황이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경험 혹은 직원들의 그 목소리, 피드백을 듣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인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 그룹, 비능률적 그룹, 혹은 좌절 그룹, 혹은 뭐 조직과 분리된 그룹,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 디멘전 차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혹은 또 상당히 완결성 있게 좀 데이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콘페리는 그
콜트릭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EX 프로그램을 구축하자 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어떻게 서베이 문항을 만드는 거, 이거는 상당히 뭐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직원 경험 관리라는 것을 인재 관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사례를 통해서 직원 경험 관리의 가치를 전파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 경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것인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직원 경험 관리를 통해서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인사이트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킬 것인지, 이렇게 한 5단계 정도로 우리가 직원 경험 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 로드맵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직원 경험 관리와 관련해서 콩프레 연구 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퀄트릭스의 윤나영 상무님의 발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퀄트릭스는 고객이나 제품, 그리고 직원,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개선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험 관리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퀄트릭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 경험 관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기업의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원 몰입도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퀄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목적에 맞는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졌고 회사에도 직원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인 결과 직원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매출, 이익 등의 주요 비즈니스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 경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원 경험은 앞선 테슬라의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직원 몰입도뿐만 아니라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나 퇴사와 같은 주요 이벤트마다 수집된 직원들의 경험 데이터는 기존의 인사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운영 데이터와 함께 분석이 될 때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 데이터인 퇴사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퇴사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결심한 이유에 대한 경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직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상무님, 그럼 지금 이제 경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운영 데이터와 경험 데이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운영 데이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 즉 퇴사율과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라면 경험 데이터는 직원들이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운영 데이터는 결과에 관심을 둔다면 경험 데이터는 원인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분들이 전례 없이 경험해야 했던 팬데믹과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퀄트릭스가 발표한 리서치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올해 초에 발표됐던 미래의 업무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약 35%의 직원들이 재택근무 기간에도 오히려 동료들과 더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절반 이상의 관리자분들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직원과 관리자 모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이제 점은 약 66%의 직원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직원 경험 트렌드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과 재택근무로 인해서 일과 삶의 경계가 오히려 모호해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직원의 웰빙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퀄트릭스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직원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퀄트릭스가 직원 경험 개선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설문 템플릿 그리고 분석 방법 등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설문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퀄트릭스는 보시는 것처럼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서 필요한 직원 경험 데이터를 필요할 때 곧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의 설문을 제공을 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설문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실시간으로 응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앞선 이제 리서치 결과에서 직원분들이 관심 있어 하셨던 하이브리드 업무와 관련된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는 어떤 것인지 직원들의 피드백을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보셨던 한글로 된 템플릿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된 템플릿들도 제공이 되는데요. 퀄트릭스의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직원 웰빙과 관련된 일과 삶의 균형에 관련된 설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이 완료되게 되면 설문 문항들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부분을 확장해서 보시면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한 설문 문항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설문에 퀄트릭스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추가를 한다거나 문항을 추가하고 혹은 변경하는 작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이 되는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설문 문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응답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실시간으로 이 대시보드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직원 몰입도와 일과 삶의 균형 간의 키드라이버 분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는데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응답한 직원과 비호의적으로 응답한 직원의 비율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하이브리드 업무 디자인과 관련된 피드백을 수집을 하셨다면 재택근무의 생산성, 재택근무에 필요한 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 근무에 대한 경험이 통근 시간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설문조사 배포에 관련된 데모입니다. 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전체 직원이 아니라 온보딩이나 퇴사와 같은 해당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배포되어야 하는데요. 퀄트릭스는 기존 인사 시스템과 연동해서 관련된 직원들만 자동으로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자동화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입사일에 대한 정보를 조건으로 추가를 합니다. 조건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 6시에 조건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추가하도록 자동화 설정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온보딩 설문조사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 정보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보딩과 관련된 설문을 배포하고 필요한 순간에 목적에 맞는 직원에게만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시 피드백을 수집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온보딩, 퇴사와 같은 이런 이벤트를 경험하는 직원에게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때로는 직원의 제안이나 의견을 상시 피드백을 통해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 직원 포털에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이런 버튼을 구성을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안하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된 직원 피드백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수집된 피드백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퀄트릭스는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 상단에 인사이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특정 매트릭, 즉 다른 회사로의 이직은 생각하지 않는다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그룹 간의 경험 격차를 표시해 줍니다.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그룹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세부 분석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술연구소의 다른 직급에 비해서 책임연구원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연구소 피드백에 대해서만 필터링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과 전임연구원 사이에 경험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이직 고려율이 낮은 반면에 전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이직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임연구원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자유응답 피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가 클수록 많이 언급된 주제이고 긍정적인 의견일 경우에 파란색, 부정적인 의견일 경우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바깥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성과 개발, 리더십 등의 주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직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임연구원이 남긴 피드백을 살펴보면 다양성이나 소속감,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전임 연구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남긴 피드백을 원문 그대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전임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정책에 불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을 실제 개선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하단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회 영역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수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개선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직접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퀄트릭스가 제안한 이런 개선 방법을 실행 계획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팀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개선에 대한 수행 계획을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디어 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중점 영역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점 영역 추가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했던 설문조사 질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 보드에 해당 질문이 추가되게 됩니다. 직원들은 여기에 자유롭게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수집된 아이디어를 수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쭉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진행한 데모의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보면 퀄트릭스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반한 다양한 설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설문 문항을 설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전문가들이 사전에 작성해둔 설문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사 시스템과 연동해서 직원 정보를 자동으로 설문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필요한 순간에 직접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피드백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직원들의 감정 분석을 한다거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많은 정보 가운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들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퀄트릭스에서 정의하는 직원 경험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직원 경험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직원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입사해서 퇴사를 할 때까지 직원이 전반적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경험을 수집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라는 게 주제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저희가 템플릿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몰입도 조사를 통한 직원 경험을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이런 좀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직원 경험을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입사나 아니면 퇴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그 팀을 옮기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직원의 경험들은 자유롭게 수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직원의 입사에서부터 퇴사 그 사이에 있는 뭐 특별한 이벤트 혹은 뭐 정기적인 네.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를 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은 직원 경험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HR 프로세스도 그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 개선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해당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직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조금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직원 경험이 상당히 입사에서 퇴직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듣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지원할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직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혹은 채용 과정에서 단계가 너무 많았다,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 저희가 모색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뭐 직원들한테 성과 관리 프로세스가 공정하냐, 혹은 뭐 잘못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개선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직원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듣고 제도에 개선하는 건 조금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제도 개선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HR에서 전략적인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의사결정에서 개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느끼는 성과관리 제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될 게 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 개선 활동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인사제도는 과거에는 HR팀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개선 과정 혹은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의 경험이 많이 녹아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의견의 어떤 중요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반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직원 경험 중심, 직원 중심으로 많이 네.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퀄트릭스에 연동 가능한 인사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 네. 저희 퀄트릭스가 SAP의 자회사이기도 해서요. 일단 SAP와 관련된 인사 시스템과는 기본적으로 쉽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의 HR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의 시스템과도 자유롭게 연동이 가능하고요. 꼭 저희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인사 시스템과도 시스템적으로 연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인사 시스템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이제 다양한 뭐 커넥터라던가 아니면 시스템적인 구성을 통해서 인사 정보와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뭐 다른 걸 사용하는 인사 시스템 연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 최적으로 맞는 스마트 업무 환경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스마트 업무 환경을 최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IT 환경적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뭐 재택근무를 해도 회의를 하는 툴, 그다음에 또 회사의 내 PC에 있는 어떤 업무 툴들이 모바일로 구현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에서 일하나 집에서 일하나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대면 업무가 이제 일상화되고 또 고객들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버추얼을 통한 미팅, 또 보고, 우리가 모바일을 통한 어떤 즉각적인 업무의 실행,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 혹은 그런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이제 업무를 좀 더 스마트하게 어떤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짧게 또 한두 개만 한번 볼게요. 혹시 산업별로 이 솔루션 적용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아, 네. 퀄트릭스는 직원 경험을 수집하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다른 IT 솔루션들과는 다르게 사실 특화되어 있는 어떤 산업군? 이런 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산업군에 어떤 업무를 하시는 회사들이더라도 직원 경험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퀄트릭스 솔루션을 모든 분야에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하나 제가 추가를 네네. 드린다면 이제 콜트릭스 같은 어떤 직원 경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금융 인더스트리, 테크 인더스트리 혹은 뭐 매뉴팩처링, 라이프 사이언스 많은데 산업별로 우리 회사의 직원 경험 수준이 동일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산업이 다르다고 해서 뭐 솔루션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가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쏟아지는 질문에 또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직접 그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올려주신 채팅창에 댓글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전무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직원 경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웨비나 신청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고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실 가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마켓 전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혹은 있어서
저희도 물론 이제 콜트릭스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저희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고객의 참여가 그런 플랫폼도 더 선진화시키고 저희 컨설팅의 어떤 방법론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무님 오늘 특별히 또 고생하셨는데 또 진행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매끄럽지 못했던 제 진행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직원 경험 관리라는 분야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요. 일단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직원 경험 관리 체계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은 기업분들께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사하기 싫은 회사,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가 너무나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오늘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 직원 경험을 통한 조직 혁신 방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